사도는 어떠셨을지 몰라도 지금 제 심정은 강도한테 강제로 딸을 뺏기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상대방 어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엄마 앞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동생이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 상견례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동생은 올해 35살이고 여자친구는 34살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내 커플이죠.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생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희 엄마 명의예요.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였죠. 엄마가 동생 결혼 선물로 그 집 명의를 동생한테 넘겨주시기로 하셨어요. 너희 둘 다 그 근처에서 일하니까 신혼집으로 딱 좋겠다. 엄마가 먼저 동생네 의견을 물어보셨고요. 동생도 여자친구도 처음엔 감사하게 받겠다고 했어요. 잘 됐네. 신혼집 걱정 없이 시작하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 친정부모님 쪽에서 의견을 내셨대요.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동생이 살고 있는 엄마 집을 팔고 친정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고 싶다고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결혼 선물로 주신다는 집을 팔아달라고? 무슨 자기 것 맡겨놓은 것처럼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게다가 친정에서 회사까지는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동생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왜 굳이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회사 멀어지는 거 괜찮아? 동생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부담스럽긴 한데 여자친구가 강력하게 원하니까 따라주려고.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크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내가 살 집도 아니고 너희가 살 집이니까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마음에 드는 집 구하면 지금 집 팔아서 보태줄게.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우지 말고 양보하자. 그런 성격이시죠. 저는 속으로 좀 답답했어요. 엄마가 너무 쉽게 양보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엄마 결정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첫 번째 일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원래 양가에서 예물, 예단 모두 챙기지 않기로 했대요. 요즘은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 동생 예복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답례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가방이라도 사라. 엄마가 현금 500만 원을 동생 여자친구한테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세심하시네. 예복 받았으니까 뭔가 돌려드리고 싶으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요. 여자친구가 그 돈으로 가방을 산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내야 할 결혼 비용에 썼다는 거예요.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을 둘이 반반씩 하기로 했는데 자기 몫을 그 돈으로 냈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화가 났어요.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머저리 새끼야? 누나 왜 그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결국 우리 집 돈으로만 집도 사고 걔가 내야 할 결혼 비용까지 우리가 대는 거잖아. 엄마가 가방 사라고 준 돈을 결혼 비용에 쓰면 어떡해? 그건 답례 의미였잖아. 그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쓰고 싶다고 해서. 너는 왜 맨날 여자친구 말만 들어? 동생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어머니 명의 집을 팔아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 마련한 것도 우리 집 돈. 동생 여자친구가 내야 할 결혼 비용도 어머니가 준 500만 원으로 충당. 결국 우리 집에서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식장을 갑자기 바꿨어요. 원래 정해진 곳이 있었는데 여자 쪽 친척들이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바꾼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여자친구 쪽 친척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가 더 가깝대. 너는 괜찮아? 너희 친구들이랑 우리 쪽 친척들은? 뭐 괜찮아. 그 정도는.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것저것 여자 쪽 의견대로 바뀌는 게 많았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쌓이니까 불편했어요. 동생이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저 여자친구는 우리 집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점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지난 토요일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었어요. 저도 누나로서 자리에 함께 했고요. 어머니는 그날도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다 주의셨어요. 그간 느낀 불편한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며느리 될 동생 여자친구를 엄청 칭찬하셨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고 착하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상대방 부모님도 처음엔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애 결혼 얘기 나온 후부터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눈물만 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가 상대방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저도 딸 결혼시킬 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외동딸이시니까 더 서운하실 거예요. 그 마음 알아요. 저희 엄마는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 외동딸 시집 보내시니까 서운하신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딸 하나인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 어머니가 하신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사도는 어떠셨을지 몰라도 상대방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심정은 강도한테 강제로 딸을 뺏기는 기분이에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강도? 내 동생을 강도라고? 저는 누나인데도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어떠셨을까요? 엄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도 표정이 확 어두워지셨고요. 상대방 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정말 도둑한테 딸 뺏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싫다는 사람 억지로 꿰어내서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건데, 그게 사돈될 분들 앞에서 할 이야기야? 저희 엄마는 원래 사람 면전해놓고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외동딸 시집 보내시는 서운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을 강도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엄마가 화가 나셨구나.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 어머니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도둑한테 딸 뺏기는 심정이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요. 저희 엄마도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서운하시면 결혼시키지 마세요. 저도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강도나 도둑 취급하는 집에 보낼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상견례 장소를 나가버리셨어요. 엄마 아빠가 나가시자 동생 여자친구가 급히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저러시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여자친구가 애타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남편 될 사람을 강도, 도둑 취급하는데 가만히 듣고 앉아있던 너한테도 실망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셨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 될 사람이 그런 소리 듣는데 여자친구는 그냥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적어도 엄마를 말리거나 우리한테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여자친구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말 조용했어요. 아빠는 운전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고, 엄마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뒷자리에서 두 분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양보한 것 같다. 집도 팔아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줬는데 강도라니, 도둑이라니.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수 없어. 이 결혼은 안 돼. 그날부터 우리 집은 이 결혼을 반대하게 됐어요. 동생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가 동생을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정말 그 집안으로 장가가고 싶니? 엄마 아들을 강도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집안 사람들이랑 평생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 동생은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
저도 지금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네 인생이니까. 동생이 여자친구한테 말했대요. 시간을 좀 갖자고. 지금 바로 결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문제는 둘이 사내 커플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죠. 동생 얘기로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계속 사정을 한대요. 오빠, 우리 엄마가 내가 외동딸이라 그러는 거야. 이해해줘.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친한 동료들도 끼어들기 시작했대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잖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서운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뭘 이런 일로 파혼까지 하냐? 심지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급발진한 거지? 그렇게까지 말한대요. 동생이 예민하고 급발진했다고요? 동생이 회사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대요. 여자친구는 눈물로 호소하고 주변 동료들은 동생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외동딸 시집 보내는데 서운한 거 당연한 거잖아. 그걸 가지고 파혼까지 생각하는 게 말이 돼? 내 엄마도 좀 이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우리 어머니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동생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나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 다들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 장모 될 사람이 너를 강도라고 했는데 그게 정상이야?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반응이 갈렸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강도라니, 내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 같으면 그 결혼 절대 안 해.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외동딸이면 엄마가 서운할 수도 있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까지 파토내는 건 좀 심한 것 같아. 의견이 정말 반반으로 갈렸어요. 우리가 유난 떠는 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주변에서는 의견이 갈려. 우리가 유난인가?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외동딸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한 건 이해해. 근데 강도라는 말은 너무 심하지 않니? 도둑이라는 말도. 그게 사돈 될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굳이 강도 도둑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양보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하나하나 세어보셨어요. 내 명의 집을 팔아서 친정 근처에 신혼집 마련해 주기로 했어. 500만 원도 줬지. 예식장도 저쪽 편한 대로 바꿨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다 저쪽 의견 따라줬어.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우리 아들을 강도라고 하더라.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엄마가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다 합치면 우리 집에서 엄청나게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도 강도 취급을 받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동생이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네가 결정해.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동생이 말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 끌려다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 말만 듣고 우리 집이 얼마나 양보했는지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동생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상견례 날 저도 충격이었어요. 장모님이 저를 강도라고 하시는데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압박이 계속됐대요. 여자친구는 매일 눈물로 호소하고 오빠 제발. 미안해. 우리 결혼하자. 엄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동료들도 계속 거들고 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외동딸인데 엄마가 서운해서 그런 거잖아. 결혼까지 파토내는 건 지나친 거 아닌가? 심지어 직장 상사까지 나섰대요. 둘이 사내연애하면서 회사 분위기 좋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나? 서로 좀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그동안의 사정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동생 여자친구가 상견례 이야기만 한 거죠. 동생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누나, 나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은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저도 동생도 지금은 고민 중이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반응은 갈려요. 절반은 우리 편, 절반은 반대편이에요. 회사 동료들은 거의 다 동생을 이상하게 봐요. 예민하다. 급발진했다. 엄마가 과하다. 그렇게 말한대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유난 떠는 건가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기 서운해서 하소연하는 걸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가 사돈될 사람들 앞에서 강도한테 딸을 뺏기는 기분이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화낼 만한 일인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집도 팔아주고 돈도 주고 이것저것 다 양보했는데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건가요? 동생은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그 집안과 평생 가족으로 지낼 자신이 없다고요. 저희 가족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릴게요.